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오늘은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오늘도 남호균 보좌관님 그리고 황희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가 그치니까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예. 네, 오늘 또 넥타이도 매시고 긴팔 입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입고 왔는데 혼자 살겠다고. 네. 휴가 기간 동안에 네? 수해복구 이렇게 또 하시고. 수해복구 잘 다녀오셨죠? 예, 고향 집에 수해복구하고 왔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광복절에 좀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차가 나쁜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예,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등 요즘 뉴스가 많은데 이후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여론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광복절 때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엄청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다시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동원 목사가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혹시 몰라도 저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그건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국민 세금으로 좀 치료해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전염병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하는데 정광훈 같이 저런 건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색깔이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아무리 색깔이 진하다고 해도 그거를 자기 맘대로 편다는 거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어도 되나?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되냐고요. 자기는 안 죽는다 치자고. 그럼 남들은 죽어도 돼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럼 안 되지. 거기 이제 교회 사람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검사에 되게 소극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극적일 수가 있어. 가족이 옮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들이 짧은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안 건강한 사람은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도 어떡할게요. 그리고 왜 자기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욕을 먹어요. 조신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검사 왜 안 받아? 검사 받아야지. 이분들 지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저는 청구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광복절에 이제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놈이야지. 죽어야지. 그럼. 지금 안 걸린다고 들으면 결국 그 확진자도 됐고, 죽어야지. 지금 이런 시절에 지금 그러는 것은 아주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야죠. 이 사람을 이제 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동의죠. 그런 놈들한테 전부 도움이 안 되죠. 나라의 이장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인데. 나는 그 목사님이 잘못이 없다고 봐요. 물론 집회는 주동자지만 개개인으로 코로나로 막을 수가 있나 못하잖아. 그쪽으로 사람들이 왔을 뿐이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갔지. 그 목사님 니 오이라. 니 온나 니 온 일이나 안 했다 이가. 개개인이 그 마스크를 쓰고 들을 때 조심을 해야지. 그 목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몰라, 그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 하면 목사님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광장에서 한 건데 뭘 목사 책임을 돌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다니던 신도들의 좀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에 좀 이렇게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협조를 해야죠. 종교는 종교고 자기 신체에 관한 병이 위험하니까 자기가 가서 해야지. 받아야지. 조심은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다 이상한 권리가 있는데 조심을 해야지. 개개인을 다. 네, 6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자,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에 지금 녹화하는 오늘 19일인데요. 차명진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런 얘기까지 올린 다음에 걸려가지고 뭐냐.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아들이 YTN에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득실득실한데 왜 거기 갔느냐고 통곡하신다고 한 다음에 제가 화를 내면 확진받은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은 거기 안 갔고 야외에서 코로나 안 옮기니까 거기 자지 말라. 빨갱이 방송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마라 했는데 계속 우신다. 나쁜 놈들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차명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아는 사이고 해서 좀 근데 요즘 일 잘 안 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같이 사진도 찍고 혹시 못 보셨습니까 회관에서? 예, 저는 뭐 목격하지는 근데 못했습니다. 소문이 있죠. 예, 소문은 뭐 있습니다. 예. 뭐 같이 이렇게 사진 다정하게 찍고 예. 그리고 나서 회관을 가신 것 같은데 예.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은 이제 음성 판정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다행이죠. 김진태 전 의원은 정광훈 안 만났지만 지금 검사 중이다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는 다행히 음성 판정이 됐습니다. 이 정치권이 아무튼 이 문제로 뜨거운데 일단 그 6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남보좌관님부터 총평을 한번 먼저 하시고. 잘못된 일이죠.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집회나 이런 데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어떤 이 종교색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네네. 공공장소나 어떤 뭐 공적 영역에서 종교색을 드러내는 그런 이 행위들은 개인적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한기총이 또 기독교 단체 중에서는 큰 단체가 아니에요. 한교총이라고. 예. 한교총이 9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아주 소수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컸는데 이게 완전히 위축됐죠. 예. 자, 황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6분 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시민분들이 또 지역이랑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신 게 네. 느껴졌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을 그렇죠. 하고, 일베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 정광훈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 7대 3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래요? 보면은 원래는 거의 일베는 그냥 기조가 반문재인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네네. 그러면 다 잘했다. 예.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이례적이라고 보거든요. 비판이 7, 그쵸. 어. 아니, 비판이 3. 비판이 3. 네. 그러니까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판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 정도가 늘어난 거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이 정광훈 씨에 대한 비판이 예,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의견이 나뉘는데 네네. 약간 이제 정광훈 씨랑 미래통합당 엮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의견이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정광훈 네. 씨의 이번에 이 대규모 집회 네.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나올 정도면 좀 많이 다하지 않나. 심각한 얘기 예, 그렇죠? 일베에서도 30%가 반대한다. 예. 일베 자주 들어가 보세요? 저는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KBS에서 제가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네. 매주 그 쭉 여론을 그 예, 예. 일베 여론하고 대중들 여론, 청년들의 일반적인 청년들 여론 이런 게 분석해서 매번 하는데 일베 제가 10년 전부터 모니터링 했었어요. 네, 일베 전문가시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 DC 이런 커뮤니티에 영향 많이 네네. 받아서 좀 그랬습니다. 맞다.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확진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정광훈 씨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같이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저 자가 격리하면서도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신혜식 대표. 대단합니다. 예. 야, 신혜식 대표는 뭐 저도 또 예전에 TV조선에서 이렇게 예. 이제 그 오가다 만나고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쾌유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 6분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이분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광훈 씨한테 막 이렇게 이 충청도 분은 처음엔 점잖게 나가다가 이제 정광훈 같은 저런 놈은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이분은 엄청 화나신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냥 이거 너무했다 하다가 네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화가 나시죠. 그쵸. 네. 그 세종시에 사는 여성 50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조금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거의 반말조로 우리 면접원한테. 네. 자, 광화문 집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좀 가보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보좌관인데. 예. 뭐 가까이 가면 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서초동에서 이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뭐 그런 집회가 있었고 광화문에서는 보수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8.15 예. 작년 8.15 때였나요?
근데 그때도 안 가보셨어요? 예. 인정했나? 아닌가? 아니 댓글 저도 네. 이렇게 쭉 보면 네네. 너무 응원하는 네. 댓글이 많아서 이게 괜찮으실까?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이렇게 음. 남부장관님 같은 합리적인 보수 많이 좀 근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분들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늘어나신 것 같아. 이렇게 예. 뭐 막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이제 차명진 전 의원도 그렇고 김은혜 대변인이 차 전 의원은 당을 떠난 사람이다. 선거기하고 예. 있고 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또 예. 5.18 매우 가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예. 약간 휘청거리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의아한 게, 그러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하필 오늘일까? 이게 날이 여태까지 많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즉흥으로 간 거라면 그것도 문제고 네. 이게 하도 여태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네. 하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된 상황에 갔을지 네.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또 찾아보니까 20대 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때죠. 그때 그 정광훈 씨랑 같이 이렇게 쭉 연관돼서 집회에 나갔던 네. 거가 그냥 정광훈 목사로 검색해서 찾아와도 11건이 되거든요. 그냥 이외로도 막 다른 여러 가지 이 아까 말씀하셨던 조국 전 장관님 관련된 집회에 반대되는 네.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과연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까? 저는 좀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광주에 가시고 이런 건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정당 정책도 바꾸고 이제 당명도 바꾸고 9월 초가 취임 100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정당 정책 당명 이런 개정에 맞춰가지고 네. 이제 그런 또 그동안에 좀 잘 못했던 관행 뭐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네. 거니까 그 사전에 예정됐던 거고 뭐 갑자기 쇼를 하듯이 한 건 아닙니다. 모처럼 좀 강화를 하네요. 미래통합당을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정광훈 씨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막 오르다가 조금 주춤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긋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좋은 정치 행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짜고짜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 책임져라는 식으로 네, 이 네. 정광훈 이 목사의 어떤 뭐 이런 광화문 어떤 지금 이런 네. 사건에 대해서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뭐 대대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가서 뭐 당내 중요 인사가 발언한 것도 아니고 네. 그 같은 분들이 뭐 다 뭐 이렇게 민경욱 이런 분들 뭐 당내 우리 개표 부정 이런 것도 당과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사전투표 그쵸. 부정이나 민경욱 이런 분들 뭐 김진태 네. 김문수 이런 분들 가셨다고 사실 그런 지금 당의 어떤 주요 입장과 다른 건데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고 뭐 네. 그러는데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미래통합당은 거듭나기 위해서 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음. 이 광화문 집회의 일부 종교 단체들 예, 좀 이렇게 선긋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종교의 정치 참여, 이 한기총이 좀 대표적으로 막 좀 극성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종교하고 정치가 이렇게 혼재돼 있고 또 지난번에 출마도 했잖아요. 예. 당 비례대표도 내고 예. 이 기독교 정당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종교와 정치는 예전부터 이제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아니다 네, 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 정황상의 의혹들이 있는데 예, 국민들이 예전이었다면 네. 이게 언론의 보도만 보고 그거에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 있을 텐데 예.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게 좀 그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이제는 좀 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도 아까 뭐 그 홍문표 의원님 같은 경우 현역 의원이신데 네네. 거기 가신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바꿔가지고 이게 민주당과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네네. 언론 보도가 어떻게 됐을지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 측에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냈을지 네네. 생각해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뜨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가 또 경찰과 실랑이한 장면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예.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이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경찰하고 막 실랑이를 김선희 참 저하고는 아주 가까웠었습니다. 예. 김 의사님.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교편을 잡으셨는데 예, 김문수 지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을 2년이나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좀 몇 대 맞고 그랬을 겁니다. 예. 우리 아버님 이제 작년에 그 2월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김문수 지사님 좀 잘 안 풀리네 일이. 지금 김문수 지사님은 당 소속입니까? 아니면 탈당하셨습니까? 이미 당 소속은 아니고 이제 차명진 전 의원하고 맞아 그때 그전 총선 과정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뭐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걸 만들고 뭐 기독당 뭐 예. 등등 해가지고 우리 뭐 공화당 뭐 합치고 뭐 맞아. 이렇게 몇 번 예, 정광 목사 예, 뭐 그런 과정이 있었어 지금. 가깝게 지내고 예, 안 풀려. 아무튼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막 상승 곡선을 그리려고 하던 차에 예,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민주당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보수층이 확 결집하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지금 변수가 이 정광훈 씨 때문에 사실 지난 총선 때 정광훈 씨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손해 본 거 아닙니까? 뭐 손해를 봤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한 표가 아쉬운 시점에 네, 황교안 대표하고 당시에 밀접하게 예, 뭐 집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확장성 면에서. 예, 그리고 실제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했는데 그쪽 지역에 그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정광훈 씨가 종로에 주소 이전하고 거기서 맨날 시위했거든. 거기 이제 그 청각장애인들, 뭐 시각장애인들 그 학교도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학부모님들 나와서 뭐 눈물을 호소하는데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시각장애인 예, 그 이번에도 이제 법원에서 그 집회를 허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뭐 한 100명 정도 뭐 이런 소규모 집회라고 하고 허가를 해준 네.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무 우리 종교의 자유가 우린 종교 국가가 아닌데 네. 종교의 자유가 너무 좀 폭넓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뭐 거의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네네. 뭐 일부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한데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또 일반 다른 자유보다는 네. 훨씬 또 중요하고 우리 어떤 뭐 인권이나 예, 예. 민주공화국에서 근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허용하는 건데 그래서 네. 야간 집회 같은 것도 많이 허용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이렇게 교통체증 걸리고 하면은 내가 막 중요하게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냥 그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네.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 뭐 허용을 해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종교 이런 부분하고 그게 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사실 좀 이 피해를 보는 어떤 선량한 제3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음.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험과 또 두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황희도 의원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조사생활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